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구속 조건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구속 조건. 2010 버전까지는 구속 조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2011 버전부터는 조립이라는 명령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조립이라는 명령은 어차피 구속 조건과 같은 명령인데, 구속 조건은 약간 수동 타입에 하나하나 일일이 설정을 정해줘야 되는 반면에, 조립이란 명령은 각각의 부품을 갖다 대고 조립할 때 상황에 맞게 사용자가 다이렉트로 이렇게 부품을 빠르게 구속 조건으로 조립할 수 있는 이런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구속 조건과 조립은 다른 명령이 아니라 둘이 같은 로직을 갖고 있지만 디스플레이, 보여지는 것만 좀 사용법만 살짝 다르다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일단 구속 조건에 대해서 알아야지 조립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구속 조건에 대해서 먼저 해보겠습니다. 구속 조건을 클릭하면은 다음과 같이 조립품 탭과 동작 탭과 병리 탭과 구속 조건 세트 탭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조립품. 일단 조립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동작, 변이, 구속 조건 세트. 요 나머지 세 개는 보면은 동작과 변이는 특수한 경우를 사용하고 구속 조건 세트도 마찬가지예요. 주로 우리는 웬만한 구속 조건은 조립품 탭에 있는 것만 이용하면은 얼마든지 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립품 탭에 보면 유형란과 그 다음에 선택란이 있고 간격기억이란과 솔루션란이 있습니다. 유형은 구속 조건의 유형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선택은 해당 구속 조건을 유형을 선택했을 때 그 구속 조건을 적용하기 위해서 선택해야 될 선택 요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도라기보다 이 란은 각각의 구속 조건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렇게 입력해야 되는 값의 타입이 틀리게 되는데요. 구속 조건을 주어졌을 때 각각의 구속 조건을 주어지는 부품 요소끼리의 거리 데이터란지 각도 데이터를 사용자들이 입력하는 그런 란입니다. 그리고 솔루션은 보면은 각각의 구속 조건 유형에서도 거기에 세분화되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 타입을 좀 더 세분화되게 고르는 그런 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미리 보기와 그 다음에 간격 띄우기 및 방향 예측이라고 있는데 이 미리 보기는 구속 조건으로 조립을 했을 때 조립된 모양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간격 띄우기 및 방향 예측이라는 것은 현재 부품이 불러와진 상태로 그 상태로 움직이지 말고 딱 그 상태에서 거리를 줘서 구속 조건으로 조립을 하고 싶을 때 이것을 체크를 하면 됩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예제를 통해서 계속 진행하다 보면 이건 쓸 날이 올 거니까요. 이거 잠깐 기다려주세요. 자, 일단은 구속 조건의 타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볼까요? 먼저 메이트 구속 조건입니다. 메이트 구속 조건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면과 면을 서로 붙이는 그런 구속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메이트 구속 조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메이트와 두 번째 플러시입니다. 첫 번째 메이트는 선택한 첫 번째 면과 두 번째 면이 서로 마주보게 붙여주는 그런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시 구속 조건은 메이트 구속 조건하고 똑같지만은 방향은 정반대예요. 메이트 구속 조건이 면과 면이 바라보는 그런 구속 조건이라면 플러시 구속 조건은 두 개의 면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구속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틀려요. 자, 여기서 보면은 간격 띄우기 이거는 볼까요? 보면은 메이트 구속 조건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간격 띄우기의 방향이 0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값을 입력하게 되면은 입력한 값에 대해서 선택한 두 개의 면이 입력한 값만큼 떨어지는 구속 조건이 됩니다. 플러시 구속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플러시 구속 조건도 마찬가지로 값을 주면은 준 만큼의 값만큼 입력한 만큼의 값만큼 이렇게 거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인벤터에서는 명령어를 발동하거나 뭘 요소를 선택할 때는 뭘 먼저 선택하든지 인벤터가 그다지 순서는 따지지 않는 편이었는데
여기 구속 조건에서의 이 선택사항은 번호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어떤 면을, 어떤 구속 요소를 먼저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져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플러시 구속 조건을 볼게요. 자, 플러시 구속 조건을 볼 때 간격대를 한 20을 하고 나서 이게 첫 번째 판과 이게 두 번째 판이라고 봤을 때, 자, 플러시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자, 첫 번째를 얘를 선택하고 두 번째를 얘를 선택하면은 첫 번째 선택한 것보다 두 번째 선택한 것이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배치되게 되죠. 근데 구속 조건을, 자, 플러시를 했을 때 20인데 선택을 반대로 하면은 무조건 첫 번째 선택한 것이 두 번째 선택한 것보다 양의 방향으로 해가지고 방향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뭘 먼저 선택했냐에 따라서 이것이 일체의 위치가 많이 틀려지게 돼요. 이것은 메이트 유형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구속 조건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메이트 구속 조건은 또 하나의 숨겨진 기능이 있는데, 기능이라기보다 자세히 보시면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품을 하나 불러오고 나서 이 녀석을 일단 고정시킬게요. 자, 메이트 구속 조건은 축과 축의 중심축을 서로 일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구멍 타입의 축 타입의 부품을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은, 자, 메이트 구속 조건을 놓고 나서 면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원통면을 선택하면은, 자, 다음과 같이 빨간 축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원통 모서리의 축과 원통 모서리의 축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축을 서로 일치시켜 줍니다. 그래서 축이 구멍에 대해서 슬라이드 할 수 있는 이런 메이트를 작성을 해주게 돼요. 이런 숨겨진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구속 조건은 해당 구속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은, 자, 지금 우리는 구속 조건에서 메이트 구속 조건 하나로 이 부품과 이 부품을 서로 묶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자, 부품 트리에서도 보셨다시피 확장을 시켜보면은 이 부품에 적용된 구속 조건 메이트가, 자, 이름과, 자, 이렇게 타입이 나옵니다. 근데 메이트 1번이 여기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여기도 적용됐기 때문에 21번 조이트 이 부품도 확장시켜보면은 메이트 1번이 똑같은 이름이 있죠. 그러니까 이 메이트 명령 하나로 10번 플레이트 부품과 21번 조인트 이 부품 두 개를 합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구속 조건을 편집하거나 삭제할 때는 여기서 해도 되고 여기서 해도 됩니다. 어차피 이름이 같은 이상 똑같은 거니까요. 자, 해당 메이트를 선택하고 델리트 버튼을 누르면 없어지고, 델리트 버튼을 누르기 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삭제를 누르면 사라지고요.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 메이트 항목에 대해서 치수를 수정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편집을 누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메이트를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억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해당 메이트가 억제가 되면서 잠시 동안 동작하지 않게 되죠. 근데 억제를 다시 해제하게 되면은 이 메이트가 다시 나타나게 되면서 이 메이트를 다시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타입으로 갈까요? 두 번째 각도 타입으로 가겠습니다. 각도 타입은 말 그대로 면과 면이 각도를 이루게 해주는 건데, 솔루션이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품 하나 지우고, 자, 이 부품과 이 부품의 각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메이트는 일단 보면은 면과 면만이 아니라 선과 그러니까 모서리와 모서리를 이렇게 붙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지금 굳이 이거를 한 거는 각도 구속 조건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플러시로 이렇게 맞춰줄게요. 그러면은 완벽하게 회전할 수 있는 각도가 됐겠죠? 그러면은 구속 조건을 연 다음에 유형을 각도 타입으로 가요. 솔루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솔루션이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두 개의 면 사이에 이렇게 각도를 주는 그런 구속 조건입니다. 각도가 방향이 틀렸다면은 자, 앞에 마이너스를 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건 좀 틀리네요, 그죠? 선택을 어떤 거를 먼저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각도가 이렇게 틀려지게 되겠죠. 각도에 대한 개념 같은 경우에는 하다 보면은 쓰시다 보면 이렇게 각도에 대한 개념 같은 경우는 좀 감이 오실 겁니다. 각도 구속 조건은 뭐랄까 이게 별로 사용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좀 처음에 하실 때 약간 혼동이 좀 되실 거예요. 그다음 미지정 각도는 뭐 세 개의 부품에 대해서 지정 각도를 이렇게 주는 것이고요. 메이트가 지금 없는 상태니까 한번 해볼까요? 메이트 구속 조건으로 붙이고 그다음에 플러시 구속 조건으로 붙이고 자, 이 상태에서 구속 조건 자 각도 미지정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 세 번째 선택 요소가 없다면은 뭐 굳이 선택할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에 뭐 또 뭐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하시면 되고요. 미지정 각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요거는 뭐 굳이 나올 일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지는 이 구속 조건에서, 각도 구속 조건에서 요 명시적 참조 벡터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아까 이 각도에서, 경첩에서 이렇게 기준을 잡기 위해서 메이트 명령을 이용해서 모서리와 모서리를 붙였잖아요. 요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요것이 필요가 없어요. 자, 각도 구속 조건에서 명시적 참조 벡터가 있는 세 번째 걸 하시면은 첫 번째 선택 요소와 두 번째 선택 요소를 하시고 세 번째 선택 요소를 여기 있는 자, 여기를 하나 선택을 하시면은 각도를 줄 수 있는 기본 축을 여기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명시적 참조 벡터라고 해두고 여기를 기준으로 회전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기준으로 회전을 하게 되죠. 이 각도 구속 조건은 지우고요. 세 번째 타입은 탄젠트 구속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한글판으로는 이제 접선 구속 조건이래요. 그죠? 접선 구속 조건은 무엇이냐면 원통면끼리 서로 붙여주는 볼까요? 원형 타입의 부품 하나 가져와야 되는데 이것은 마치 이 원통이 이 평면 위에 떼구르르 굴러다니는 것처럼 탄젠트하게 붙여주는 그런 구속 조건입니다. 타입은 여기가 두 가지 타입인데 공이 이 위에 살짝 얹어지는 모양의 그런 구속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는 이게 마치 위가 물 위고 이 봉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처럼 이런 타입의 구속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이렇게 판을 따라 움직이는 원통면 같은 구속 조건을 줄 때 사용하시면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자, 마지막 구속 조건을 볼게요. 적용되어 있는 구속 조건은 지우고요. 마지막 구속 조건은 여기에 있는 삽입 구속 조건인데 삽입 구속 조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기다가 이것을 정확하게 조립할 때 어떻게 하나요? 메이트로 축과 축을 일치시켜주고 그 다음에 플러시 구속 조건으로 이 면과 이 면을 이렇게 딱 붙여줘야지 봉이 움직이지 않게 구속이 되겠죠? 삽입 구속 조건은 그 두 개를 한 방에 끝내는 그런 구속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구속 조건이 두 개가 있지만은
자, 삽입 구속 조건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는 좀 다른 게 모서리가 면이 아니라 모서리를 인식합니다. 원형 모서리 인식해서 여기와 이 모서리를 인식하면은 이렇게 갖다 붙일 수가 있게 되죠. 방향이 틀렸다면은 솔루션을 반대와 정렬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가 틀렸다 그러면 이걸로 바꿔주시면은 방향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단 이 구속 조건은 조심하셔야 될 게 만약에 이 모서리를 인식해가지고 구속 조건을 작성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품 같은데 여기 모서리가 뭐 목깎이 같은 거나 목깎이 같은 거를 이렇게 모서리가 사라지게 되면은 이렇게 구속 조건 자체에 에러가 떠버려요. 그죠? 구속 조건 자체에 에러가 뜹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삽입 구속 조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기로는 그 볼트 있잖아요. 볼트. 볼트를 조립할 때 외에는 가급적이면 쓰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설계 요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원형 모서리를 선택했는데 나중에 못딱이나 못깎기로 이제 수정될 위험성이 있는 모서리라면 삽입 구속 조건으로 이것을 하지 않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동작 탭. 동작 탭에 있는 구속 조건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동작 탭에 있는 구속 조건 두 가지가 있는데 회전과 회전 변환이 있습니다. 뭐 말은 그렇게 되는데 회전은 무엇이냐면 기어처럼 두 개의 원형 모서리가 서로 원하는 비율로 이렇게 같이 회전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회전 변환이라는 이 구속 조건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마치 기어와 레크 기어가 서로 물려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구속 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속 조건을 이것을 여기다가 갖다 붙이고 나면은 만약에 이 구속 조건에서 동작 구속 조건 그래서 비율을 원하는 비율을 하고 이것과 이것에 대한 구속 조건을 주게 되면은 한쪽이 회전하면은 다른 쪽도 같이 이렇게 회전하는 이런 구속 조건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뭐 비율을 표가 안 나죠? 표가 안 나면 들어가서 약간 구등변하게 이런 콕 같은 걸 하나 놔두면은 쉽게 구분이 가겠죠? 이를 돌려보면은 같은 회전 변화를 하게 되고요. 잠깐만요. 돌려볼까요? 같은 회전 변화를 돌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은 편집을 가가지고 만약에 이게 같은 방향에 도는데 반대 방향으로 돌고 싶다. 이것을 해서 반대로 돌려주면은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리고 비율도 뭐 원하는 대로 바꿔주면은 얘가 한 바퀴 돌 때 쟤는 두 바퀴 도는 식으로 이렇게 비율을 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작 구속 조건에서 두 번째 회전 변환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다음과 같이 저기 구속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여기에 일단 돌아야 되는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요. 제가 임의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이런 돌아야 되는 구속 조건이 있을 때 얘가 돌면은 도는 회전수에 따라 한 바퀴 회전할 때마다 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주는 구속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슬라이드 플레이트를 제가 고정을 해제하고 나름대로 이 좌우로만 움직일 수 있는 자유도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속 조건을 적용할게요. 그러면 이 판은 이제 좌우로만 움직입니다. 아무리 해도. 이 상태에서 구속 조건에서 동작 구속 조건의 회전 변화를 클릭하시고 첫 번째 솔루션은 여기를 선택하시고 두 번째는 이 녀석이 움직여야 되는 방향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거리는
얘가 한 바퀴 돌 때 얼마만큼 움직이느냐에 대한 거리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를 땡글땡글 돌리면은 이 녀석이 마치 매크 기어가 돌아가는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자, 방향이 틀렸다면 이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아까는 돌리면은 저쪽으로 갔지만은 뭐 지금 돌리면 이렇게 돌리면은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리는 거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 방향을 그렇게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상으로 구속 조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